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성범죄 감형 판결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고 시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 반성적으로 깊이 생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먼저 손하늘 기자입니다. 12살 어린이를 3차례 성폭행한 피고인을 1심 선고 징역 10년에서 7년으로 감형, 유흥업소 근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피고인을 1심 선고 징역 7년에서 3년으로 감형.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 같은 성범죄 감형 판결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후보자가 시대 역행하면서 감형을 해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극악무도함이 엠번방 사태로 다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리로 4년을 감형을 할 수 있습니까? 이 후보자가 감형 이유로 내세웠던 근거들은 더욱 문제라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이 후보자는 만 16살 피해 아동에게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배포하도록 협박한 피고인도 피해 아동이 먼저 접근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였습니다. 오히려 가중 사유로 삼아야 되는데 그걸 감형 사유로 삼은 거예요. 피해자한테 책임이 있는 거다. 아동 청소년한테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다라고 전가를 시킨 거죠.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는 좀 더 법원이 좀 성인지 감수성에 더 배려를 하는 좀 그런 재판을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자는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은 돌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형 사유로 기재한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도 논란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이 일이 있는데 과연 사법부의 독립을 이룰 만한 적임자가 될 것인지. 서울대를 나오지 않은 법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번도 식사를 하지 않은 법관을 찾아서 대법원장으로 하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야당은 또 이 후보자가 법원 내부 평가와 변호사회 법관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온 점을 지적했는데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과 코드 인사를 타개할 적임자라고 맞섰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기존에 알려진 이균용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문제 외에도 자녀의 해외 계좌 신고 누락 문제 등이 추가로 제기됐는데요. 이 후보자는 연신 사과하면서도 규정이 있는지 또 그런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며 고의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입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시작부터 10억 원어치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에 사과했습니다.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 대상인 자녀 해외 계좌도 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또다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에 근무한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14년부터 4년간 소득이 3억 원이 넘었는데 모두 빠뜨린 겁니다. 월급이 뉴욕에서 생활할 때 부족해가지고 거기 재산이 있으리라고는 사실은 인식을 못했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해외 연주자인 장녀의 국내 계좌 예금 잔액이 1억 원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매년 약 $10,000, 우리 돈 1,300만 원가량이 꾸준히 송금됐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생활비로 보내준 것이라 증여로 볼 수 없다면서도 자녀의 국내 예금은 아내가 운용했다고 답했습니다. 생활비로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과세 대상이라면 부과가 된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겠습니다. 이딴 재산 신고 누락 지적에 여당 청문위원으로부터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법 위반이 있다면 대단히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재산을 일부러 숨길 이유가 없다며 단지 실수라고 거듭 소명했습니다. 여당 청문위원들은 재산이나 자녀 문제보다 자질 검증이 우선이라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후보자의 자질을 먼저 확인하고 처가댁이 돈 많은 게 뭔 죄입니까? 제가 보니까 돈도 없던데요. 좀 그런 식으로 질의가 됐으면.
국회 인사청문 특위는 하루 더 청문회를 진행한 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남북 공동선언 5주년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전 정부 공격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하는 건 최후의 안전판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입원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 길게 싸워야 한다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퇴임 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소화한 공식 일정은 남북 화해의 기념비적 사건이었던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행사였습니다. 남북 간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인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판적 입장은 현 정부의 정책 전반을 겨냥했습니다.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지배할 때 남북 관계는 파탄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현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데 반해 문 전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라는 입장을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수출 증가, 무역 수지 흑자 규모, 외환 보유고, 물가, 주가 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좋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 정책에 대해 계속해서 공개적 비난을 하고 나서는 데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이 또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 이런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연일 가짜뉴스 근절을 말하는 현 정부를 향해 조작된 신화라는 표현으로 비판에 나선 것으로도 보입니다. 행사에 앞서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단식을 만류했습니다. 단식의 진정성이나 결기는 충분히 보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에 대해서도 이제 길게 쌓아나가야 돼요. 단식 중단 명분을 찾지 못했던 이 대표에게 문 전 대통령의 방문이 출구가 될지 관심입니다. 또 감사원이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권의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난 건 당내 분열보다는 합심해 정권에 맞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첫 구속영장에 시정농단, 내로남불 같은 법률 용어가 아닌 표현까지 동원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영장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가 비선 실세인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와 공생관계를 유지했다며 범죄의 품앗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구속영장 내용 송구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백현동 개발 의혹을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라고 명명했습니다. 먼저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씨엔 당시 성남시의 비선 실세이자 비제도권 최측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도움을 준 김 씨가 사업 인허가뿐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142쪽 분량의 영장에서 검찰은 지난 2014년 백현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과정에도 김 씨의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개입한 정황으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를 형님이라 부르며 백현동 사업은 잉섭이 형님이 진행하는 사업이니 신경을 쓰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빠진 것 역시 김 씨의 청탁과 이 대표의 지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김 씨가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범죄를 품앗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선 실정법과 대북체제를 위반한 것을 넘어 국제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적었습니다. 북한에 넘어간 돈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 비용으로 쓰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며 무책임하다며 관용을 베풀 여지가 전혀 없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국회에 전달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결될 경우 법원의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